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이 석유 산출량이 네. 한 5개 정도의 초거대 유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크게 봐서 한 5개 정도의 유정에서 대부분을 뽑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캐내긴 좋아요. 네, 캐내긴 좋은데 이제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요거 잘못되면 요거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전이 이제 가와르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오브 탑입니다. 이 유전이 예, 황제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길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유전이고 아직까지 이 정도 레벨 2급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애지중지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는 아니 뭐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가 왜 중동 국가들이 원전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런 다 배경들이 있어요. 석유라는 유한한 자원을 네. 최대한 오래 쓰려고 하다 보면 국내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보면은.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우디 좀 가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의외로 많은 네. 분들께서 사우디 좋아하시고 예,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사실 저 두 가지 면에서 놀랐어요. 뭐죠? 첫 번째는 이제 사우디 자체에 관심도 되게 많으셨고 네. 두 번째는 현재도 이 사우디나 중동 근처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 네네. 예, 의외로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보면 이거 내가 몇 가지 생각해놓은 주제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뭐 말씀드려도 되나?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체 이제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뭐 이런 느낌들. 예.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댓글을 쭉 읽어보면서 요청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뭐 나즈란 쪽에서 간호사로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예. 네, 우리 김정민님 하여튼 댓글 저희가 쭉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사우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 하면 뭐 그래도 뭐 이래저래 해도 역시 석유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석유죠. 네. 뭐 사우디를 생각하면 석유인데.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우디가 1등은 아니다. 지금 미국이 1등인가요? 생산량으로 보면 현재 미국이 아마 1등일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빅3죠. 빅3고 실제로 이제 생산량은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바뀌는 이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사우디가 보통 한 2, 3위권. 근데 뭐 격차가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생산량으로 보면 이제 빅3 중에 이제 한 나라고. 늘 탑 클래스고. 네, 탑 클래스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량도 거의 1위 아니에요? 뭐 당연히 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탑은 의외로 이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탑이에요? 예. 물론 이제 그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네수엘라가 그 잠재 매장량 이게 이제 과연 확실한 거냐?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좀 끈적끈적하고 비중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가공, 이제 가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많아도 그냥 다 쓸 수 있겠느냐. 초중지류 뭐 이렇게 말씀 아마 전해주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묵직하고 걸쭉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면. 정제해봐야 물론 이제 경제성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우디 이런 석유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예. 물론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산에 그동안 세팅을 맞춰놔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또 고전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사우디가 이제 2위예요. 매장량. 예, 석유 이제 채굴 가능 매장량으로 따지면은 이제 2위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한 3천억 배럴. 3천억 배럴 정도 되고 사우디가 이제 2,660, 2,7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2위인데 3위가 캐나다예요. 캐나다가 그렇게 석유가 많아요? 예. 왜 이렇게 근데 생산 안 하나? 많이 해요, 캐나다도. 많이 해요. 예, 캐나다도 많이 하는데 캐나다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방식하고 좀 다른 뭐 샌드오일이라든지 타르라든지 좀 약간 걸쭉하고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거 어떻게 써먹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생산하면 다 미국으로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맞다 캐나다 많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3위까지 올라가요. 예, 3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량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게 사실 매장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막 헛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종류가 많아요. 어떤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시 매장량이냐 아니면 가채 매장량이냐. 아, 뽑아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땅 밑에 있는 건 다 알아. 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원시 매장량이고. 그런데 저거 지금 끌어올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끌어올려 가지고 돈 돼? 이 개념은 이제 각각 다 다른 거죠, 보면은. 너무 깊게 있으면 사실. 그렇죠. 현재 기술로는 있는 건 알지만, 네. 예, 뭐 이제 우주로 나가면 그런 이제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뭐 목성의 핵은 지구만한 다이아몬드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탄소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얼마나 많은 석유가 있느냐는 이제 꺼낼 수 있느냐와 좀 확인해봐야 저기 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확인 매장량이라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유정 중에서 네. 현재의 기술 비용으로 이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얼마냐라고 이제 따져보는데 네. 이렇게 따지면 전 세계의 이제 매장량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중동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보면. 그쪽이 석유가 많긴 많군요. 많습니다. 네. 보면.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석유를 뽑아내느냐? 하루에 1250만 배럴 정도 뽑아냅니다. 1250만 배럴. 예, 1배럴이 한 160리터 정도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드럼통 그거 조금 안 되는 정도 네, 사이즈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이게 매일 땅 속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콸콸콸. 예. 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콸콸콸을 잘 유지하는 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하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한 네. 600억 달러 이상을 이 석유 생산 능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자기 능력이 항상 이제 여유가 있을 정도로 이제 갖춰놓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뜬금포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 뭐 고생대 이럴 때 예. 뭐 나무, 뭐 그렇죠. 고사리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압력으로 예전에 이거죠? 예. 이제 뭐 석탄 원리하고 이제 네.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운이 좋아야 돼요. 운?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아, 그래요? 예.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석유 방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너무 그 쉐일이 너무 그 쉐일에서 만들어지는데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얘가 움직이지 못해요, 석유가.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적당한 그립감이 있어야 약간씩 빠져나가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는데 위에서 또 막아줘야 돼요. 덮개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지각 아래쪽에서 밑에서, 이게 또 위에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뚜껑이 있어야 네. 올라가다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네. 그러고 이제 고이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뚜껑이 너무 없어도 그냥 다 올라가서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없으면은 그냥 땅 위로 쭉 나와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캐 쓸 수 있을 만큼 네. 이렇게 이제 모이지 못하는 않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쭉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흙이랑 토양이랑 섞여 있구나. 막 섞여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분리하는 게 또 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막 내려가면 경쟁력이 없는 거고 당장 또 지금 문제도 이제 그 과정에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온실가스나 환경오염 이런 게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1등, 러시아가 2등, 그다음에 사우디가 3등. 네. 예, 이 정도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이 석유의 강점이 또 있어요. 뭐죠? 다른 나라 비교해서 일단은 양이 많고 네. 제일 큰 강점은 생산 비용이 낮아요. 비용이 예, 그러니까 뽑아내는데 같은 1배럴을 뽑아내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싸요? 예, 싸요. 그럼 뭐 이렇게 뽑기 쉽게 이렇게 애들이 위치해 있나 보죠? 예, 일단은 낮아요. 위치가? 예,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점점 깊어지고는 있어요. 네네네. 위에 쪽에 있던 것들은 이미 다 뽑아섰으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지만 이제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령 여기와 제일 비교되는 게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걸프 쪽에 있는 그 해저 유전. 네. 들 보면 뭐 해저 2,000 몇백 미터를 내려가서 그럼 밑에 땅이 있잖아요. 해저.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2,000 몇백 미터를 또 내려가서 이렇게 뽑아 올리는 석유들 하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꽂으면 한 50m 내려가면 예, 나오는 이제 그러한 석유하고는 이제 또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가장 탁월한 나라가 이제 보통 사우디, 중동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우리는 사우디가 이제 저번에 꽤 면적이 넓다. 네. 이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석유도 막 여기저기서 막 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동쪽 끝에 동쪽에 몰려 있어요.
아, 가운데 그 막 넓은 지역에는 없어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직 안 나요. 아. 예, 주로 나는 지역들이 동쪽에 아주 좁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우디 전체 국토 면적에 보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시설을 설치하면 뽑아내기가 좋은 거죠. 활용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한개 생산 비용, 그러니까 이제 한 단위를 더 뽑아낼 때 네. 얼마나 돈이 더 드느냐라고 하면 사우디는 $3 들어요. 아, 배럴당?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 개 생산 비용, 요거를 이제 2배로 우리가 늘리겠다. 그러면 단위 그렇죠. 뭐 배럴당으로 해도 네네. 되고. 그래서 사우디는 $3, 이라크는 한 $6, 네. 카타르는 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진짜 싸네. 진짜 싸죠.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한 $20 정도. 어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해저 유전 해상에서 뽑아내는 것들은 이제 네. 한 50에서 60. 그다음에 뭐 쉐일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 비교가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이제 애매하게 낮을 때는 네네. 뭐 중동 지역이 제일 신나는 거죠, 보면은. 딴 예. 데는 다 생산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90. 아유, 추가로 늘리기에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뭐 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러시아 육지는 되게 경쟁력이 있어요. 땅에서 뽑아내는 뭐 서시베리아나 이런 쪽에서 뽑아내는 건 네. $18. 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북극 석유 많아도 네. 여기서 하나 뽑아내려고 그러면 $120. 거기는 뭐 못 붙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웬만하면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석유가 없어서 너무 귀해지면. 귀해지면 여기서도 이제 뽑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사우디 옆 나라 중에 이제 쿠웨이트가 네. 있는데 쿠웨이트하고 접경 지역에 또 유전이 또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몇 번 티격태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우디랑 쿠웨이트가. 예, 왜냐면 땅 위에 국경이 딱 나눠져 있는데 네. 아, 밑에는 양쪽에 빨대를 딱 꽂으면 아, 서로 누가 가져가나. 누가 가져가느냐.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먼저 열심히 뽑아가는 쪽이 유리해요. 그렇겠네요. 왜냐면은 뽑아가면 한쪽 쏠리잖아요, 이렇게. 예, 예, 예. 그럼 이쪽이 더 많이 뽑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우리 서로 여기 채굴하지 말자. 채굴하지 말자고. 예, 왜냐면 어떻게 나눌지 모르니까. 예, 예. 난 왜냐면 이제 자꾸 서로가 도둑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산유국들끼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밑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밑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합의를 봐서 야, 너 그럼 너 하루에 얼마 뽑아내고 우리 얼마 뽑자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이제 뽑아내서 그다음에 이제 정제를 하면 또 많은 부가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중동 국가들 중에 이제 이런 정제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 원유 팔고 휘발유 수입하는 이런 나라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죠. 산유국들 중에서.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제 정제 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조금 된 기준인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뭐 정제 능력이 이제 283만 배럴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한 270만 배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비슷하네 우리랑. 예,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정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본국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우디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자금력을 활용해 가지고 주요 석유 소비국 또는 정제 시설이 있는 나라에 투자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S-오일. 아람코. 예. 아. 예, 아람코는 사우디 석유를 상징하는 이제 석유 회사죠. 네네네. 예, 그래서 아람코가 S-오일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다른 나라에 투자한 것도 다 그 용량으로 환산해 보면 한 12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꽤 정유 산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사우디고요.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석유의 역사를 쭉 이제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란하고 많이 싸워요. 이란,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왜 싸우냐면은 이 리비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은 석유 가격을 네. 최대한 올리고 싶어해요. 뭐 그렇겠죠. 예전에. 그래서 막 확 올려가지고 네. 서방에 타격도 주고 돈도 많이 벌고 네. 이러길 원하는데 사우디는 극력 반대하는 항상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요?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이제 너무 높아져 버리면 네. 주요 소비처인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딴 생각하게 된다. 딴 생각?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든지 아, 대체 에너지를 찾든지. 아니면 효율을 높이든지 네. 아니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뭔가 찾아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석유 시장이 줄어든다. 아, 그건 뭐 맞는 얘기기도 하네. 예. 그리고 석유 가격이 그렇게 높아져 버리면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고 치부하던 친구들까지 네. 달려든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겠죠. 예, 배럴당 $20 그러면 중동이나 겨우 석유 뽑아서 뭐 먹고 살겠다 싶은데 배럴당 $150.
이러면 이제 전 세계 대부분 유전이 다 이제 경제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제칠 광고 뽑고 뭐 안 나왔지만 잘. 제칠 광고는 참 어렵습니다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이제 석유 시장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면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속에서 이제 사우디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기들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보를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수요가 늘어나도 네. 줄어들어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진 나라 거의 유일한 나라가 사우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증산 그러면 당장 뽑을 수 있고 당장 뽑아낼 수 있고 감산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막아도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나라가 사우디. 그다음에 쿠웨이트도 뭐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석유를 둘러놓고 보면 중동 지역은 이제 매장량 대비 생산량 비중이 낮아요. 매장량 대비 생산량이 낮아요 아직도. 예, 그러니까 똑같이 100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막 200씩 뽑아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뽑아내는 비중이 높은 데 비해서 이제 중동 지역은 낮아요. 쭉 석유를 쓰다 보면 결국 남는 거는 중동 석유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알라가 보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동 특히 맏형이죠, 맏형이 사우디의 석유 얘기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예. 석유하고 또 가스도 있고요. 그렇죠. 가스도 보면 확인 매장량 5위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사우디 쪽에서는 오랫동안 예전에는 석유를 캐면 나오는 이제 수방가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석유층에 이제 가스층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석유층이 약간 위에 가스층 아니에요? 위에 가스층이 석유 위에 가스층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뽑아낼 때 가스가 걸기적거리는 거예요.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태워버렸어요. 예전에는 다. 아, 그래서 유전에서 맨날 이렇게 불 계속 타고 있는 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보면. 요즘에는 이제 다 이제 걷어가지고 뭔가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계 5위 이제 가스 보유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1위는 어디냐? 러시아. 2위는 이란. 3위는 카타르. 4위는 미국. 그다음이 5위가 이제 사우디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미국,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 사우디 가스 같은 경우는 황이 많아요. 예, 황이 많아서 이걸 제거하는데 좀 추가적인 비용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 국제 가스 시장에서 사우디 가스는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수출량이 0이에요. 수출을 안 해요? 예. 그 내수만 써요? 다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가스를? 예. 뭐 난방용으로? 사우디에서 난방으로 쓰지는 않겠죠? 아, 별로 주로 이제 그 전기 만드는데. 전기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수화 시설 이런 거 돌리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주로 전력 소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생산량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소비하는 가스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전 세계 소비량이 한 3% 정도인데 그냥 자기들 거 자체 충당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보면은. 야, 가스는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네 나라에서 쓰고 석유는 나오는 대로 파서 수출하고. 예. 좋겠네.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우디가요? 예, 이 석유와 관련되는 고민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뭐 고민이에요? 제일 큰 고민이죠. 석유가 계속 나올까?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 석유 이야기 보다 보면 되게 신기한 개념이 뭐냐면 이 유정 땅 속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바가지 넣어서 이렇게 퍼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꼭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유정이? 예, 유정이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막 갑자기 막 너 일주일 밤새서 막 이거 마무리해라고 그래가지고 막 돌리면 사람이 이렇게 퍼지죠. 번아웃 되죠. 한 달쯤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고 나서도 제대로 그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나이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유정이 적당한 강도로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석유를 쭉쭉쭉 뽑아내면 분명히 저 밑에 있는 석유들이 있는데 안 나와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니, 딱 정해진 이만큼의 탱크에 그냥 빨대 꽂고 쭉 뽑아 올리는 게 아니고. 예, 그렇지 않아요.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뽑았다 싶을 때는 좀 휴지기도 좀 주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안 뽑잖아요. 안 뽑으면 또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유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인데 네네. 미국은 옛날 뭐 19세기 때 20세기 초반에 막 캐다가 버려진 유정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뭐 하루에 보면 1배럴 정도 나오는 유전들을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긁어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네.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캐빈저처럼.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 이게 모이면 긁어내주잖아요. 네. 이거 안 하면 유정이 말라버려요. 보면은. 약간 그 모유 먹일 때 좀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절히 이게 이제 그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한 강도로 해야 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이런 고려가 별로 없었던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초반에 예전에 많이 뽑았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정에 좀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이 석유 산출량이 네. 한 5개 정도의 초거대 유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뭐 수백 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요 구간이 있으니까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봐서 한 5개 정도의 유정에서 대부분을 뽑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캐내긴 좋아요. 네. 캐내긴 좋은데 이제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요거 잘못되면 요거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유전이 이제 가와르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오브 탑입니다. 뭐 이 유전이 예, 황제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1951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51년? 51년. 70년. 70년째 지금 꾸준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현재까지 550억 배럴 정도로 뽑아냈어요. 감은 잘 안 옵니다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1년에 하루에 1250만 1000만 배럴 정도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550억? 예, 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그래서 전체 사우디 원유 생산량의 절반을 이 가와르 유전 혼자서 이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예. 엄청 여기 길이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유전이고 아직까지 이 정도 레벨 2급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애지중지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사우디에서도 사실 오랫동안 이 가와르 유전이 세계 최대 유전이라는 건 아는데 하루에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잠재 매장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추정만 하다가 지난 2019년에 이제 아람코를 이제 IPO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상당히 좀 충격이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하루에 이제 사우디가 1250만 배럴 정도 생산한다. 가와르가 한 절반 정도 생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500만 배럴 정도는 생산하고 있겠지. 왜냐면 예전 통계를 봤을 때 그 정도는. 근데 보니까 한 38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적군요.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이 가와르 유전이 생각보다 이제 생산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상보다 빠르게. 네네네. 왜냐면 어느 유전이나 다 똑같아요. 이제 피크를 치면 이제 감소를 하는데 어떤 유전은 이 감소 폭이 큰 유전도 있고 천천히 감소하는 유전도 있곤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면 벌써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380만이다 생각을 하면 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퍼비온이랑 이 그 유전이랑 뭐 비슷한 급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잠재 매장량은 얼마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막 700억, 750억, 800억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420억, 430억 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야 그러면 750억에서 400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네. 예, 그러면 지금 페이스로 뽑아내면 35년, 뭐 길게 봐도 40년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전체로 봤을 때 남은 게 우리 생각보다 적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보면. 그래서 그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유전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딱 꽂으면 그냥 알아서 축축축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딱 꽂아가지고 쫙 나오는 거는 이제 압력이 이제 높을 때 초반에 한 몇 년 정도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뭐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저 밑에 석유가 있는 줄 알아도 못 캐내요.
이제 펌프로 이제 끌어올려야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놈으로 이제 끄집어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규모로 나눠져 있는 데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압력을 높여야죠. 높일 수가 있나요?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안에다가? 예. 뭘 집어넣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물입니다.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사막의 나라인 사우디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이제 매일 이제 석유 뽑아내는 곳에다가 주유가 아니고 주수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그 석유 뽑아내면 빈 공간일 텐데. 예. 거기를 뭘로 어떻게 하나 비워놓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물을 집어넣는군요. 예. 그래서 이 빈 공간이 그냥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뭐 북해 유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네. 붕괴되면 압력이 순간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캐긴 좋은데 오히려 전체 양이 줄어들어 버리고 이제 플랜트가 망가지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변화도 되게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량의 물을 이제 집어넣고 있어요. 물이 근데 사우디가 없지 않아요? 물은 옆에 있죠. 바닷물. 바닷물 집어넣어요? 예, 걸프에 있는. 네, 동쪽에 있으니까 해안 지역하고 가깝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바닷물.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유정에서 석유를 퍼내고 나면 물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분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 다시 또 집어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1,200만 배럴 정도 네. 예, 계속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죠. 매일? 예. 그러니까 이제 캐내는 만큼 이제 집어넣고 네. 뭐 또 분리해서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물 집어넣는 양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빨대 딱 꽂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람코 같은 데는 뭐 세계적인 지질학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자, 하여튼 뭐 기름 퍼낸 곳에 물까지 채워 넣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전을 찾기 위한 것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샅샅이 뒤지고 있죠. 사우디 내에 이제 정말 뭐 최고의 전문가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잘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잘 없는 거죠. 이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그냥 쭉쭉 뽑아낸다 생각하는데 사우디 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제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걸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쉐일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가요? 예, 수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우디는 이제 첫 번째 고민은 생산량이 계속 될까? 라는 게 걱정 하나고 네. 두 번째 고민은 자국 내 사우디 내에서 석유 수요가 너무 빨리 늘고 있어요. 석유 수요? 예, 석유 수요. 전기 많이 쓰고 차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보면은. 그래도 생산량이 훨씬 많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 나가보면 2015년 이제 기준이긴 한데 2015년에 사우디 정부가 추산을 해보니까 현재 페이스대로 이제 그 소비량이 사우디 국내에서 소비량은 늘어나고 이에 비해서 생산량은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네. 라고 그러면 2030년 좀 지나면 수출할 물량이 없다. 10년 앞으로 10년 지나면? 예. 그렇게 석유를 많이 써요, 사우디가? 예, 석유를 많이 쓰죠. 모든 게 다 석유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펑펑 쓰는 거죠. 너무 막 쓰는구나. 예. 그래서 전기 요금도 낮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단열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력 수요 같은 경우도 연 한 5%씩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 정부가 이제 중화학 뭐 공업 뭐 이런 거 육성하겠다라고 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력이나 석유 수요는. 네네네. 예. 거기다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유를 또 직접 떼가지고 바로 떼가지고 이 전력을 만드는 방식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유를 직접 정제 안 하고 그냥 뗍니다. 디젤도 아니고 그냥 원유를 직접. 이게 이제 보통 섬나라라든지 산유국들 일부에서는 옛날에 쓰던 방식인데 많이 줄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20%는 그냥 그 크루드 오일을 그냥 연소시켜가지고 예 떼는 거죠 보면은. 그냥 떼도 불이 잘 붙는 모양이군요. 불이 붙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처음에는 넘쳐나니까 편하고 싸고 좋은데 이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사우디 정부는 이제 한꺼번에 하루 아침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3배로 올렸어요. 3배? 예, 3배 올렸어요. 와. 어마어마해서 이제 저항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올렸냐면은
가정용 전기를 6,000kWh 쓰면은 네. 0.18리알 우리 돈으로 한 51원. 예, kWh당. 네. 그다음에 이걸 초과하면 이제 그 85원씩 네. 이제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랑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네. 맞춰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 그 kWh까지는 네. 88원. 그 다음에 그 다음 200. 그러니까 201부터 400까지는 182원. 그 다음에 400을 초과하면은 이제 275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에 6,000을 쓴다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200, 400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많이 쓰나 보다.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무슨 전기를 6천 쓸 일이 뭐 있어? 우리나라에서 6,000 쓰면 정말 슈퍼 초초 슈퍼 유저입니다. 보면 집에서 6,000을 쓰면 보면 뭐 비트코인 채굴하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여기 전기 엄청 쓰는구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초초 슈퍼 유저가 등장해서 이제 집에서 6,000kWh를 쓴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전 그 계산기 얼마 나오나 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 426만 원을 이제 냅니다. 전기요금도. 사우디에서는 30만 원 정도예요. 야, 예, 3배 올라서 3배 올라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만 원 내고 썼다라는 거죠. 와, 6천. 우리나라에 400만 원치 써도 거기 가면 30만 원. 30만 원. 근데 이것도 이제 3배 올린 올려서. 게 이 정도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10만 원도 안 되고 썼다는 거죠, 이제. 야, 전기를 도 어떻게 쓰는 거야, 여기는? 그냥 정말 그냥 펑펑 쓰는 거죠, 펑펑. 와.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게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예. 와, 6천. 6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방방마다 에어컨 2개씩 돌리고 막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 그죠? 안 끈다고 보통 그러죠. 예, 너무 추우면 창문 열고. 뭐 그런 식이죠, 이제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체 수출량 당연히 70%가 석유고, 네네. 그다음에 뭐 정부 수입에 재정 수입의 한 60%는 뭐 석유인데, 이 석유를 만약에 우리가 밖에다 팔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죠. 큰일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우디 정부 계산에 보면 이제 앞으로 한 50년, 5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맥스 우리가. 예, 이런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우디 정부도. 네. 국내에서 소비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는데 이걸 낮춰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력을 사우디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 나라하고 우리가 서로 좀 힘을 합치자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상호 이제 전력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상호 전력망? 예, 서로 이제 유럽처럼 네. 이제 전력을 이제 나눠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할 때 너네 거 좀 끌어다 쓰고. 그렇죠. 정산만 하면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네. 이제 민자 발전 사업자들도 유치해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가스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석유 자원을 이제 내수로 쓰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다 파는 자원이고 네네네. 가스를 이제 소비를 해서 이제 최대한 전력을 소모를 하자, 맞추자. 네. 그러면은 이제 가스를 쓰면은 기존의 석유를 가스로 대체하면 그만큼 내다 팔 게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겠죠, 네. 예,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태양광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라가 정말 이 중동 국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 확실하게 하나 이제 선물을 준 거는 에너지예요. 정말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할 때 보면 탑입니다. 왜냐면은 일조량 좋죠. 햇빛 쨍쨍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주변 지역으로 수출하기도 좋아요. 뭐 좀 나가면 유럽도 있고 장거리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밀도 낮으니까 네. 어디다 설치해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세계 최대 이제 그린 수소. 네.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제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 추진 중이에요. 네. 그래서 뭐 2025년까지 하루에 650톤 정도로 생산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이제 뽑아내는 블루 수소도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그 사우디의 수소 전환 노력에 이제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수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소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가까운 뭐 브루나이, 좀 더 멀리 있는 사우디
이런 나라들한테 너희들 생산하면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약속을 하면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야, 수소. 하긴 뭐 태양이야 정말 뭐 사우디처럼 잘 예. 젖드는 나라가 이제 많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예. 원전도 가요? 예, 원전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뭐 워낙 석유 쌌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석유 생산, 전기 생산하려면 원전 그렇죠. 같은 거. 그러니까 석유는 철저하게 수출 상품으로만 계속 남겨놓겠다. 네네네. 그러면 자국에서 필요한 건 전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기는 가스. 이왕이면 원자력으로 해서 가스도 수출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일단은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뭐 16기 또는 뭐 20기 가까운 이제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뭐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가 왜 중동 국가들이 원전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런 다 배경들이 있어요. 석유라는 유한한 자원을 네. 최대한 오래 쓰려고 하다 보면 국내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보면은.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사우디 하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듣던 얘기가 네. 거기는 저 석유가 예. 물보다 싸다고. 예.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석유 가격은 뭐 세금이 좀 붙고 우리는 세금이 안 붙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거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쨌건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어요. 이 네. 사우디 마트에서 파는 생수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다 수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다수냐 비싼 거냐 저렴한 거냐라고 따져보면 차이가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500짜리 한 병에 한 120원 그렇게 안 해요? 벌크로 사면 벌크로 사면? 예, 24병 뭐 이렇게 사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제 24병짜리가 뭐 4,000원 우리 돈 정도 되니까 하나로 따지면 한 166원? 안 비싸네. 별로 생각보다는 이제 안 네. 비싼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우디 사람들은 이제 물이 잘 없잖아요. 네. 1년에 강수량이 한 60ml 네. 정도 되는 나라인데 1인당 물 소비량은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280리터 정도 쓰는데 여기는 260리터 정도 쓰니까.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거긴? 그러니까 펑펑 쓰는 거죠. 야, 여긴 진짜 절약이 없구나.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 쓰지? 그러면 막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막 그 물 틀어놓고 막 샤워하고 막 이런 데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농업용수에 많이 씁니다. 농업용수? 예, 농업용수. 전체 용수의 네. 한 80% 정도를 농업에 쓰고 공업용수 한 4%, 생활용수 한 13%. 농업을 여기가 많이 해요? 농업을 제가 그래서 이제 사우디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게 틀린 이야기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고 찾아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듣던 이야기 중에 네. 사우디가 밀을 많이 수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왔어요. 어릴 때. 밀을 수출한다고요? 예. 오. 저는 아버지가 예전에 가서 찍은 사진 보니까 수박은 이렇게 농장이 있더라고요. 예. 길쭉한 수박이 있는데 그렇죠. 되게 맛있다고는 말씀. 원래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키우는 거예요. 수박. 그다음에 이제 대추야자. 대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관계 농업 해 가지고 했는데 밀을 수출한다는 것들은 상상을 이제 못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맞았어요. 기억이. 아니 밀 같은 경우는 정말 대규모로 이렇게 갖고 물이 엄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사우디였어요. 세계? 예, 세계 탑 클래스.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비가 많이 왔어요? 아니요. 어떻게? 열심히 이제 그 석유 떼가지고 물 만들어서 사막에다 뿌린 거죠 보면은. 와 그래요? 예,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도 연간 한 320만 톤 정도를 수출을 했어요. 320만 톤 정도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 중에 한 200만 톤 가까이를 뭐 주변 국가 사우디 주변에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국가에 한 40개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990년에 이제 걸프전 있었잖아요. 네네. 걸프전 당시에도 이제 미군들 이제 사우디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빵 먹어야 되나? 밥이 아니고 빵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 빵을 이제 자국산 밀로 공급할 정도. 밀가루를 꽤 많이 생산했군요. 예. 밀을.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옛날 이제 보면은 사막에 이렇게 동그랗게 녹색 점들이 막 빵빵빵빵 찍혀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게 밀 농장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 일단은 사막 밑에서부터
홀린 지하수도 있고 네. 주로 이제 지하수를 많이 썼죠.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담수화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물들을 이제 사막에다 쭉 공급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농업에 이제 전념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국왕이 좋아하셨으니까. 네. 예. 그러다가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도 21세기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안 맞아.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이제 생산량을 특히 2008년 이후로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밀 생산이 제로예요. 아, 없어요? 예, 없어요. 아.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세계 6위의 이제 밀 수입국입니다. 나라 인구 규모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또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보면은. 예. 그래서 90년대 보면 이제 자국에서 생산된 밀을 톤당 500달러에 이제 수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제 시세인 150달러에 팝니다. 네네. 그러면 팔 때마다 350달러씩 적자를 보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제 물을 아까 이제 물을 수입을 기본적으로 뭐 생수 같은 건 이제 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런 농사에 쓰는 것들은 주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지하 대수층을 뽑아가지고 사실 낭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 쓰는 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하수 플러스 이제 담수, 바닷물을 담수? 예.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해수 담수화 기술로. 그렇죠. 해수와 담수. 일단은 끓여요. 네네. 소규 많으니까 펄펄 끓이면 나오잖아요. 네. 증기만 모아서 그거를 냉각을 시키면 응축시키면 물이 되는 거죠. 몇 번 반복하면 이제 민물이 되는 거죠. 보면.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우리나라 이제 두산중공업 이런 플랜트 수출도 많이 했었죠. 보면은. 그래서 뭐 전체 도시 물 사용량의 한 70% 정도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이 물 가지고 이제 잔디밭에 물 주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실히 뭔가를 좀 아껴 쓰고 이런 거랑은 안 맞는 나라군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정부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다 이런 데 이제 맥락이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이제 안정적인 것을 공급을 해주고 저렴하게 사용해주고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신 이제 정치적으로 너희들은 왕에 대해서 충성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게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네. 자, 절약이라고는 모르는 나라, 이 사우디. 워낙 뭐 풍부한 지하자원, 뭐 또 태양광 자원 등등이 있으니까 이제 그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될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나라. 그렇습니다. 사우디를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봤고요. 사우디가 이제 워낙 또 크고 워낙 이야기거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석유 얘기 오늘 요 정도 하고 또 사우디의 여러 또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그렇죠. 뭐. 이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얘기, 중동의 큰형 지금 사우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중동 관련해서는 사연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가 직접 살고 계신 분들 중동에 대한 이야기, 사우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시죠. 저희가 아래에 나가는 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요 이메일로 저희에게 다양한 사연들, 거기서 또 겪으셨던 일들 이런 것도 전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또 녹여서 뭐 사연도 소개시켜드리고 뭐 필요할 경우는 현지 연결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